며느리가 김치를 버린다고 말하는 걸 편의점 앞에서 어머니는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치를 담글 때마다 손끝보다 가슴이 먼저 시려왔습니다. 오늘도 김치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택배로 보낸 어머니.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말 하나에 손이 퉁퉁 붓도록 정성껏 담갔지만 그 김치 단 한 번도 며느리 손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화를 걸까 말까 휴대폰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틈 사이에서 스쳐간 이야기들을 조용히 대신 전해드리는 소연입니다. 오늘은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매번 침묵을 선택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 72세 최인숙 씨의 인생 사연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께 전화를 걸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였던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좀 바쁘니까 내일 하지 뭐. 그 짧은 망설임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그 한마디가 어떻게 마음을 닫게 만들고 또 어떻게 다시 문을 열게 하는지 가슴 깊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순간 부모와 자녀 사이 멀어졌던 마음이 확실히 웃음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건 정말 따뜻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화벨 대신 김치를 꺼내는 어머니의 하루를 함께 들어보시죠. 며칠 전이었습니다. 최인숙 어머니는 또 김치를 담그셨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들었던 그 파김치, 3통이나 담으셨다네요. 다듬고 절이고 버무르고 그 작은 통 하나를 채우기까지 혼자 일주일을 넘게 준비하셨답니다. 손은 퉁퉁 부어 있었고요. 김치 담그고 나면 밤마다 파스 2장씩 붙이고 주무시는 게 이젠 익숙해졌대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보내놓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서요. 하지만요, 그 김치가 정말 며느리에게 닿았는지 어머니는 아직도 알지 못하십니다. 전화 한 통 없었고 고맙단 말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인숙 어머니는 전화번호를 누르고 다시 지우는 일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자주 전화했나? 혹시 불편하게 했던 건 아닐까? 자식들이 바빠서 그럴 거라고 그냥 그렇게 마음을 다독여 보지만 어디 그게 마음처럼 쉬운가요? 김치를 담을 때마다 손끝보다 가슴이 먼저 시려온다는 그 말에 저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생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던 어느 날 최인숙 어머니는 김치와 함께 미역국 재료까지 곁들여 작은 택배 상자를 준비하셨습니다. 팥뿌리와 다시마, 소고기 국거리, 잘게 썬 미역까지 한 팩씩 나눠 담으며 어머니는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가뜩이나 바쁠 텐데 미역국 끓이기도 힘들겠지.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게 해야지. 포장을 마친 손끝엔 언뜻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꼭 연락 오겠지.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상자를 비 오는 오후 우산을 쓰고 조심조심 들고 나가 편의점 옆 무인 택배함에 넣으셨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며느리의 생일 파티 사진을 가족 단톡방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케이크와 웃고 있는 얼굴들, 정갈한 상차림. 하지만요, 그 어디에도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라, 이상하다. 이번엔 꼭 연락 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 작은 멈칫이 이야기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생일이 지나고 며칠 뒤
최인숙 어머니는 작은 후라이팬 위에 김한장을 올려놓고 조용히 불을 지폈습니다. 찬밥에라도 뭐라도 입에 넣어야 할 것 같아서였죠. 그런데 김이 바삭하게 구워지는 동안 어머니는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살지. 말끝이 흐려지면서 눈가가 살짝 젖었고 식탁 위엔 바삭한 김한장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조카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아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조카는 무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큰이모, 혹시 요즘도 택배 보내세요? 며칠 전에 그 아파트 경비실 들렀는데요. 택배 상자들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직접 가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던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멈췄습니다. 그동안 보냈던 김치며 반찬들이 혹시 단 한 번도 며느리 손에 닿지 않았던 걸까? 그 생각이 스치자 그날따라 김 굽는 냄새조차 속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최인숙 어머니는 결국 결심하듯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말문을 열기까지 무려 3번이나 통화 버튼을 눌렀다 껐다 하셨다고 합니다. 전화는 바로 연결됐고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무심한 톤이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순간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작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게 며느리 생일이라 미역국이랑 김치 보냈는데 혹시 잘 받았니? 그 질문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생각보다도 더 간단했습니다. 그거. 아직 경비실에 있을걸? 우리 요즘 좀 정신없어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는 마치 누가 가슴을 툭 치고 간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그래. 바쁘지? 알았어. 말을 마친 뒤 어머니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엔 그날 구운 김이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인숙 어머니는 식탁 옆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엔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결혼 전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았던 편지를 어머니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고이 간직해 두셨던 겁니다. 먼저 펼쳐든 건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직접 쓴 손 편지였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처럼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게 어릴 때부터 내 꿈이었어요. 어릴 땐 무심하게 굴었던 것도 사실은 다 부끄러워서였어요. 그 종이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눌러가며 어머니는 마치 그때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가슴에 끌어안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 아래엔 며느리가 결혼 전 식사 자리에서 전해준 쪽지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입맛 까다로운데도 이 김치 진짜 맛있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려요. 그 쪽지는 며느리가 최인숙 어머니의 김치를 받아 자신의 친정 어머니께 드렸고 사돈 어른이 맛있다고 칭찬했다는 말을 고스란히 담아 쓴 진심 어린 메모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와 쪽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분명 서로 따뜻했었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그날 어머니는 김치를 담그지 않았습니다. 부엌엔 고요함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인숙 어머니는 김치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텅 빈 용기들 사이로 얼마 전 담가 넣어뒀던 묵은지가 홀로 외로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며느리가 저거 참 좋아했는데 속으로 중얼거리며 어머니는 문득
몇 년 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며느리 생일이었고, 어머니는 손수 미역국과 반찬을 싸서 직접 아들네 집 앞까지 가져간 날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고, 뒤이어 나온 아들은 어딘가 어색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그냥 네 생일인데 뭐라도 직접 주고 싶어서. 하지만 그날 어머니는 현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죄송해요, 엄마. 며느리의 말에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현관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바쁠 텐데. 내가 괜히 불편하게 했나 보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길, 어머니는 손에 묻은 국물 자국을 소매로 조용히 닦아내셨습니다. 그날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금씩 낯설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감사 인사도 근황도 종종 전해주던 아이가 이제는 택배 수령 문자 하나 없이 묵묵부답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는 처음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자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점점 사라졌고, 전에는 이모티콘이라도 붙어 있던 답장이 단답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며 어머니는 여러 번 내가 실수라도 한 걸까? 혼잣말을 하셨지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생일을 앞두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너네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면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니? 그때 아들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을 미뤘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다들 바빠서 그래. 하지만 그 말투에는 알 수 없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그 질문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물었다가 며느리가 더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러나 마음 한쪽은 계속해서 불편한 기색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애써 참으며 김치를 담그고 작은 반찬들을 챙겨 보내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곤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한마디라도 솔직하게 해주기만 했어도. 어머니는 그 말을 몇 번이나 속으로 반복하셨습니다. 몇 해 전 겨울, 최인숙 어머니는 김장철을 맞아 김치를 넉넉히 담갔습니다. 손이 다 갈라지고 무릎엔 파스를 붙이면서도 아들네 몫을 따로 챙기는 건 늘 당연한 일이었죠. 그날도 어머니는 김치 몇 통과 함께 직접 끓인 육개장 한 냄비를 택시로 타고 아들 집까지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나왔고 손엔 막 젖은 머리 수건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금 좀 제가 머리를 감다가.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이었고 그 뒤로는 어딘가 쌓여있는 빨래와 장난감들이 복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게임기를 들고 앉아 있었고 어머니를 보자 무뚝뚝하게 일어나 인사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색한 기류를 애써 넘기며 김치통과 국 냄비를 부엌에 내려놓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말이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턴 미리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그 말에 어머니는 들고 있던 국자 손을 살짝 움켜쥐셨습니다. 하지만 억지 웃음을 띤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 그랬구나. 엄마가 괜히 놀라게 했네.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는 짧아졌고 아들의 톤도 어딘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한 번도 아들네 집을 직접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거리감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있던 어느 날, 최인숙 어머니는 김치 3통을 정성껏 담아 동네 편의점 택배기에 넣고 있었습니다. 보내는 절차를 마친 뒤 영수증을 챙기며 돌아서는데 바로 옆 벤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요즘 너 보러 여기 자주 오잖아. 근데 솔직히 어머니랑 마주칠까봐 좀 불안해. 어머니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직도 김치를 계속 보내시는데 뭐 고맙긴 해도 이젠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 냉장고 자리도 없고 애들도 잘 안 먹고 거의 다 버리고 있거든. 그 말은 생각보다 부드럽게 흘러나왔지만 어머니의 가슴엔 무겁고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친구에게 조곤조곤 말을 이어갔고 어머니는 작은 김치 영수증 한 장을 꼭 쥔 채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김치 냉장고를 열지도 않고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보내야 할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손끝에 오래 남아 서랍을 여는 동작마저 천천히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최인숙 어머니는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그 집 김치 좀 가져갈래? 우리 집에 너무 많아서 그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김치통을 꺼낼 때마다 손끝이 자꾸 망설였습니다. 냉장고 옆엔 작년 추석에 찍었던 가족 사진이 덩그러니 붙어 있었고 그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어머니의 기억 속엔 그날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각종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허리는 펴기도 힘들 만큼 아팠습니다. 며느라가야? 저 김 좀 구워줘. 그 말에 며느리는 주방에서 손을 닦으며 급히 주방 쪽으로 다가가서 그 순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좀 앉아서 식사하고 하면 안 될까요? 계속 서 있기도 힘들어서요. 어머니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집게를 내려놓고 잠깐 멈춘 뒤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앉아서 먹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식탁 위의 공기까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엔 묘하게 굳은 미소가 맴돌았고 그 누구도 다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눈빛엔 어딘가 경계심 같은 게 서려 있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그녀는 말수가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최인숙 어머니는 그 사진 속 억지로 미소 지은 듯한 며느리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작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그땐 내가 그렇게까지 상처 줄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김치 냉장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며칠 뒤 지연의 딸, 그러니까 최인숙 어머니의 외손녀가 오랜만에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외삼촌 댁에서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응, 뭐니 그게? 외숙모가요. 엄마한테 부탁했대요. 할머니께 꼭 전해달라고. 그 아이가 내민 건 한 장의 봉투였습니다. 손때가 묻은 그 종이엔 조심스레 접힌 흔적이 남아 있었고 어머니는 손끝으로 천천히 펼쳤습니다. 봉투 안에는 고운 글씨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시댁에 들어왔을 때 제가 만든 반찬을 드시고 맛이 왜 이러니? 하셨을 때 사실 그 말이 많이 서운했어요. 물론 어머니는 아무 뜻 없이 하신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며칠을 고민하고 만들었던 거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돈 어르신한테 요리 안 배웠냐고 웃으며 하신 말씀도 그땐 농담처럼 들렸지만 마음 한편이 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제가 뭘 해도 늘 눈치를 보게 됐어요. 명절날 식사 시간 먼저 앉아서 밥 먹겠다고 말씀드린 건 사실 그날 허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없이 자라서
어른들 밥상 앞에서 먼저 앉는 건 무례하다는 말을 저에겐 누가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내가 또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한동안은 전화를 걸 엄두도 안 났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 늘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자꾸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쌓이기만 했고 매번 연락을 드리는 게 죄송하고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결국 제가 피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상처만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최인숙 어머니는 편지를 덮지 못한 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줄에는 살짝 번진 잉크로 적힌 한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다시 다가가도 될까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아주 작게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러자. 다시 시작해보자. 며칠 뒤 최인숙 어머니는 작은 손수건 하나를 곱게 접어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위엔 묵은지 한 포기와 직접 담근 된장 한 통이 함께 담겼습니다. 이건 그냥 먹지 말고 된장찌개 한번 끓여봐. 네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맛으로 해놨으니까. 어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포장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오랜 시간 눌러 담은 마음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다 싸고 나서도 어머니는 한참을 그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는 봉투 한 장을 꺼내 짧은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앞으로는 부담 갖지 마. 엄마는 그저 네가 잘 지내면 그걸로 됐어. 그 글귀 하나에 오히려 내 자신이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던 건 왜일까요? 며칠 뒤 그 택배를 받은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방금 받았어요. 목소리엔 작은 떨림이 담겨 있었고 최인숙 어머니는 잠시 말이 막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잘 받았구나. 그 짧은 인사 속에서 둘의 눈물은 말없이 전화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해는 말 한마디에 생기지만 용서는 침묵을 이겨내는 마음의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는 걸 그날 두 사람은 서로의 목소리 속에서 조용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오래된 벽 하나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가 끊기고 난 뒤 최인숙 어머니는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김치 냉장고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열고 닫았던 그 문 앞에서 오늘만큼은 조금 다른 감정이 가슴에 내려앉았죠. 잠시 뒤 어머니는 냉장고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묵은지 한 포기와 작년에 직접 담갔던 된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죠.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끓이는 김치찌개 한 냄비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 앞에서 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짧은 문자 하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에 보자. 밥 먹고 가. 네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함께 먹고 싶구나.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수년간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작게 그러나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주방 창가엔 며느리가 보낸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엔 어머니가 손수 만든 수건이 접혀 있었고 햇살이 살짝 비쳐드는 그 모습은 마치 다시 시작되는 작은 가족의 풍경 같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아이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의 첫 마디는 그저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 속에는 수년간의 오해와 미안함 그리고 따뜻한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죠. 어머니는 말없이 식탁에 김치찌개를 올렸습니다. 그 냄새에
며느리는 잠시 멈춰섰고 어릴 적 먹었던 그 맛이 생각났는지 작게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의 밥그릇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먹는 밥상이었고 김치찌개 국물 위로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던 게 아니라 닿기를 두려워했던 건 아닐까요? 말을 건넬 용기, 받아들일 용기,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 오늘 이 이야기처럼 그 조용한 용기 하나가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맴도는 이름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그 사람을 떠올리며 따뜻한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에 오래도록 남는 김치찌개 같은 기억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당신의 마음에 바람을 불어넣는 이야기, 신바람 지혜길입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부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까지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을 한 번이라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또 한 번 살포시 안아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